집에서 학대를 당했던 몸무게 16kg의 11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작됐죠. 이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부천 여중생 시신 장기방치 사건에 이어 7살 여아 암매장 사건까지 실종된 아이들이 부모라는 자들의 학대 속에 숨진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뒤 행사조차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이 더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행방을 찾고 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서 2학년 A군이 사라진 건 지난해 1월 26일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 첫날이었습니다. 1교시가 끝난 후 어머니가 A군을 데리러 왔다는 겁니다. 엄마가 와서 우리가 병원에 좀 데려와야 되겠다.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을 들고 왔는데 치료 잘 받으시라고 잘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게 마지막이지. 다음 날 아이는 결석을 했고 대신 경찰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CCTV를 확인하자 그러면 왜 그랬나 이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외가에서 자랐는데 두 사람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학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과 엄마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요. 보호자가 데리고 이제 보호하에 데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동의 실종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가출은 그렇게 전하는 거죠. 스스로 나간 거지. 본인의 의심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 가출로 그냥. 그런데 아이의 엄마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사라진 아이의 엄마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낸 겁니다. 사기금이 얼마 정도? 1억 좀 넘습니다. 총 피해보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8명. 딱 접수된 게 그렇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엄마. 실종 전날에도 가족과 돈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디가 안 했겠지. 자꾸 돈 달라는 애하고 한다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경찰은 일반 가출과 사기 두 가지 사건으로 두 사람의 뒤를 쫓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정부의 장기결석 초등생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A군은 그 사이 정원외 관리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아동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학교 생활도 별 문제가 없고 심지어 그 2학년 생활에 특기사항에 외래심이 있다. 아동들하고 잘 지낸다. 그런 식으로 적혀있으니까. 제대로 학교를 다녔으면 올해 4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그 어디에서도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거래는 인터넷상의 기록 아니면 경험기록 전체 올 때마다 확인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에 대한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제로 학대나 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은 매우 필요하고. 경기도 안양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2009년 3월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B군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B군은 이름도 자신의 나이도 모르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신고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생각은 엄마가 찾아갔으면 오히려 잘됐다. 저는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진짜 신경 안 썼거든요. 헌금함 위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쪽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B군은 3년 전인 2006년 2월 이 복지시설에 버려졌는데 시설 운영자는 B군을 1994년생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인근의 특수학교에 보냈습니다. 4학년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생명하는 게 안 되죠. 그거보다는 학생이 더 키도 크고 정치도 있고 그랬다 그러죠. 시설 측이 쪽지에 적힌 대로 부모가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것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 못하고 그리고 대사관도 잘 못 가리고 공개 행동도 있고 자기가 부족한 행동도 있고 본인도 자유도 하고 자기
경찰 역시 같은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B군의 주민등록은 이미 오래전에 말소됐고 B군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학생이어서 장기결석생에 대한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시 실종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뒤늦게 전담팀을 꾸려 경찰은 쪽지에 남은 필적을 조회하는 등 B군을 찾고 있지만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이 두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두 경우 모두 아동관리체계 3단계에 따라 학교 측이 2단계인 주민센터와 3단계인 교육청에 아이의 부재를 알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고 결국 아이들은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이고 특히 자녀에 대한 소유욕 이게 굉장히 강한 나라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 가정 문제를 개인의 어떤 그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가정 또는 위험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된다 봅니다. 사라진 두 아이들이 제발 살아있길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미취학 아동과 고등학생으로까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